저는 윤미라입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죠. 젊은 시절 남편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후로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갔습니다. 무거운 채소 박스들을 날라다가 진열하고 손님들 하나하나 정성껏 상대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이들 뒷바라지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큰아들 정훈이가 3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어요. 드디어 고생 끝, 이제 효도 받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손주 소식이 없으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드디어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말 그런 기분이었죠. 아이고, 우리 정훈이 잘했네. 수진아, 몸조리 잘하고. 임신 기간 내내 수진이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줬고 병원 검진 때마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 우리 손주 참 예쁘게 생겼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도 아버지가 된 기쁨에 얼굴이 환했고 수진이는 비록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에도 햇살이 드는구나. 아이 이름은 정민이로 지었어요. 바르고 민첩하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혼자 사는 집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졌죠. 내일부터 수진이 산후조리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회복이 빨라서 벌써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정민이도 잘 먹고 잘 자서 키우기 수월할 것 같았죠. 수진아, 애가 참 순하네. 밤에도 잘 자고. 그날 오후 간호사가 아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러 왔어요.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였죠. 아버지 혈액형이 B형이고 어머니는 O형이시네요. 그런데 아기는 O형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B형과 O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수진이가 제 말을 들었는지 슬쩍 쳐다봤어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유전은 복잡한 거라서.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간호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는 잘 못하지만 둘째 딸 은주가 가르쳐준 덕분에 기본적인 검색은 할 수 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니 제 기억이 맞았어요. B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O형, B형, AB형만 나올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O형이 나오려면 부모 둘 다 O형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수진이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수진아, 혹시 혈액형 검사 다시 해볼까? 간혹 실수가 있다던데. 어머님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진이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수진이와 정민이가 집으로 왔어요. 정훈이는 회사 때문에 바빠서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죠. 손주니까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혈액형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수진아, 혹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 잘못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정민이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야, 그냥 이상해서. B형하고 O형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 싶어서. 그때였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정훈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 그때 정훈이가 퇴근했어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달려왔죠.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세요. 정민이가 오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훈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훈아, 그게 아니라 혈액형이. 혈액형이 뭐 어때서요? 유전은 복잡한 거라고 의사도 그랬잖아요. 아들은 완전히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훈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톤이었죠.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이한테 상처 주는 말 그만하세요. 아들이 저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정민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 후로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수진이와 정훈이 사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고 정민이도 잘 자라고 있었죠. 혹시 정말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보다 자주 외출을 했어요. 정민이는 저한테 맡기고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수진아, 어디 가니? 아, 잠깐 병원에 갔다 올게요. 또 병원이야? 어제도 갔잖니? 산후 검진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한 달 후에 검진받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정민이 밤중에 울어서 찾았는데 없더군요. 수진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이 시간에? 수진이는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말끝을 흐리는 버릇도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수수한 편이었는데 요즘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더군요. 더 이상한 건 전화 통화였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더군요. 누구야? 아, 친구예요. 무슨 친구가 이렇게 자주 전화해? 수진이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으려 하면 더욱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액형 이야기와 지금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옆 가게 술래 언니가 말을 걸었어요. 미라야, 며느리 요즘 바쁘다던데? 응, 뭐 그런 것 같아. 자주 나다니던데. 아기는 누가 봐? 술래 언니의 말에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밤 처음의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의 수상한 행동까지. 이게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둘째 딸 은주한테 털어놨어요. 은주는 고등학교 교사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거든요. 엄마,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은주도 혈액형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생물 시간에 배운 걸로는 맞지 않아. B형과 O형에서 O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엄마 100%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해. 은주는 그래도 신중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은주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오늘 수진 언니 봤어. 어디서? 시내 카페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누군데?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 같던데. 둘이 꽤 친밀해 보였어. 은주는 확실히 보고 온 게 맞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그 남자와 손까지 잡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수상해. 이제 은주도 제 편이 됐어요. 둘이서 조용히 상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는 은밀히 수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물론 정훈이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며칠간 번갈아가며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할 때 엿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방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진 걸 은주가 주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 식사값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수진 언니가 정훈이 오빠랑 갔다고 하기엔 시간이 안 맞아. 이날 오빠는 야근했거든. 또 다른 증거도 있었어요. 정훈이가 수진이한테 준 반지와 다른 새로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수진아, 목걸이 예쁘네. 누가 선물해 준 거야? 아, 그냥 제가 산 거예요. 하지만 그건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수진이가 혼자 살 만한 가격이 아니었죠. 점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은주와 저는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은주가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엄마, 머리카락이나 침으로도 검사할 수 있대. 몰래 할 수도 있고. 그럼 해보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민이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하는 것도 어려웠고 정훈이 것도 구하기 힘들었죠. 그러던 중 정훈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은주가 실수로 흘린 말을 들은 거죠. 엄마, 유전자 검사가 뭐예요? 정훈이는 펄쩍 뛰었어요. 설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훈아, 엄마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확실히 할 게 뭐가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이 뭉쳐야 할 때잖아요. 왜 자꾸 의심만 해요? 수진이도 나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정훈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럼 검사라도 해서 확실히 하자. 왜요? 왜 저만 의심받아야 해요?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항의했어요. 정훈이는 더욱 화를 냈죠.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요? 저는 또다시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은주가 본 건 뭐야? 너희 아내가 다른 남자랑 카페에 있던 건 뭐요? 정훈이가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친구예요. 남자친구. 무슨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나?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수진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정훈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 은주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그 영수증과 새 목걸이 이야기를 했죠. 언니, 이 영수증은 뭐예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누가 사준 거예요? 수진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정훈이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와 은주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정민이 기저귀에서 채취한 샘플과 정훈이 면도기에서 구한 털을 검사기관에 보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지를 받는 날이 왔어요.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죠. 결과지를 펼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정훈이와 정민이는 확실한 부자지간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와 은주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럼 제 의심이 잘못된 건가요? 마침 그때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결과지를 숨길 틈도 없었죠. 엄마, 그게 뭐예요? 정훈이는 제 손에서 결과지를 빼앗아 봤어요.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엄마, 정말 검사를 한 거예요? 정훈아,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목소리가 집안을 떠나갈 정도였죠. 수진이도 달려와서 결과지를 봤어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친자 확인은 됐지만 다른 의문들이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수진아, 그 남자는 누구야? 은주가 본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라니까요. 친구가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사줘?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왜요? 친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오빠한테 인사라도 시키고. 수진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죠. 수진아, 솔직히 말해. 정말 친구야? 마침내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주저앉으며 모든 걸 토해냈죠. 미안해요. 친구가 아니에요. 수진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 남자는 대학 때 사귄 옛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는 간절히 해명했지만 이미 믿음은 깨진 후였어요. 정훈이는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민이는? 정민이는 정말 오빠 아이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은주가 다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엄마, 이거 봐. 아주 드문 경우지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시스 AB형이라는 게 있대. 시스 AB형이라는 특수한 혈액형이 있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O형이나 B형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AB형의 변형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게 있나? 응, 1만 명 중에 1명꼴로 있다고 해. 그럼 정말 우연이었던 걸까요? 제 의심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민이가 정훈이 아들이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 수진이의 이중적인 태도, 정훈이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수진아, 왜 그랬어? 왜 다른 남자를 만났어? 정훈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오빠가 너무 바빠서요. 저는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정훈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민이가 진짜 손주라는 걸 확인했지만 수진이에 대한 실망감은 컸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다. 어머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비싼 선물도 받고.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정훈이는 수진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아이 울음소리까지 섞여서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며칠 후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이혼할 거야? 제가 정훈이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민이는 분명 우리 손주가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죠. 우리 모두 잘못했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도 너무 의심했고 수진이도 거짓말했고 정훈이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정민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 정훈이와 수진이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수진이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손주를 위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직접 대화로 해결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죠. 정민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인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줍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가끔 수진이와 마주칠 때면 여전히 어색해요. 하지만 정민이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정훈이도 예전보다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내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저한테도 자주 안부를 묻죠. 결국 우리는 모두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민이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화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가봐야죠.